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애플이 3분기 실적을 오늘 새벽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애국 소비 열풍으로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3분기 매출이 역성장한 거는 맞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매출은 감소세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뭐 아이폰 판매량 자체는 조금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3분기 회계연도로 4분기가 애플의 3분기 매출이 895억 달러, 영업이익이 26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각각 한 119조 원 그리고 한 35조 원 정도 해당하는 수치인데 지난해 3분기와 비교를 하면 매출은 0.7% 감소해서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한 8.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게 이제 아이폰 매출인데 3분기에 438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3분기보다는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아이폰 15가 이제 9월 말에 출시됐기 때문에 대부분 신제품 실적은 이제 4분기 실적을 봐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초도 판매 분위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아이폰 판매량 자체는 좀 건전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이패드나 뭐 맥북 같이 이제 다른 IT 기기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애플에게 있어서 뭐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어쨌든 간에 아이폰이 증가를 했다. 이런 거는 불확실성 해소로 봐도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화웨이 부활과 함께 중국의 그 애국 소비 열풍이 좀 이어지면서 9월에 이제 중국 내에서 아이폰 신제품 판매량이 한 6% 정도 감소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뭐 이런 기류 때문에 팀쿡 CEO가 지난달 말에 중국을 이제 급히 방문해서 예. 좀 분위기 진화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중국 내 아이폰 불매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애플의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이 150달러 정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신제품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4분기를 좀 봐야겠지만 현재로서 뭐 영향은 있지만 큰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팀쿡 애플 CEO가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신제품이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오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등 외부 요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중국에서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폰 판매 실적은 참 우리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바로 부품사들, 우리 기업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제 신제품 효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효과가 있냐, 좀 판매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게 사실인데 뭐 대표적으로 부품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올레드 패널 공급을 하고 있고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매출만 뭐 한 70에서 80% 정도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이제 3분기에 잡혔어야 할 실적이 4분기로 좀 지연이 된 상태인데 증권가에서는 이 때문에 이제 아이폰 판매량 둔화가 이제 실현이 된다면 실적 전망이 좀 4분기에 낮춰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애플의 아이폰 어느 정도 건전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황은 다소 안심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의 4분기 실적이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출시 초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다소 둔화한 게 사실이지만 10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회복을 좀 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한 건데요. 아이폰 15도 이제 올해는 프로와 프로 맥스 최상위 기종에서 좀 집중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품 공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제품이 적기에 소비자에게 뭐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LG 이노텍 4분기 매출이 뭐 7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517억 원을 기록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란 전망인데 사실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좀 고전하는 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효과로 어느 정도 구원투수 역할을 했죠. 그렇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좀 신제품 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중국 BOE 물량까지 좀 소화를 하면서 아이폰 올레드 패널 공급을 주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하나의 더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갤럭시 S24가 1월에 이제 조기 출시가 현재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로서는 뭐 중성 올레드 패널을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1조 9,400억 원을 기록해서 4분기는 이거보다 좀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면 2조 원을 좀 4분기에 넘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프로와 프로맥스에 지금 올레드 부품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부품 공급 지연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도 좀 많은 수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NH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위원 모시고 애플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어요? 애플 실적 발표. 자, 애플 3분기 실적 어쨌든 간에 아이폰은 좀 선전했다 그러지만 전체 실적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895억 달러, 1% 감소했는데 이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데 일단 그 시장 끝나고 나서 장후 시간이 이제 그 주가가 빠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계속 이제 역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애플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아쉬운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실적보다 더 아쉬운 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주진 않았지만 예. 그 CFO가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뭐 내년 그 성장률이 거의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유사한 실적을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중국에서 차질이 있었고 여러모로 사실 좋지 않았는데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침체 국면이었는데 그래도 3분기 실적 애플은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4분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상황에서 아이폰 매출이 4분기에 6.4%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월가에서는 중국 문제가 해소가 안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도 그 중국 관련해서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외국계 애널리스트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화웨이가 워낙 이제 잘하고 있고 예.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로컬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출하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약간 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경향도 있어요. 웨이보 예. 같은 이제 주요 SNS나 이제 그런 신문 쪽에 보면은 뭐 아이폰 15가 뭐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예. 뭐 차라리 최근 출시한 뭐 화웨이가 뭐 더 좋다라는 약간 그런 애국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판매가 이제 좀 부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사실 애플이 뭐 공식적으로 가이던스를 낮추거나 뭐 판매량 부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이런 트렌드가 계속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뭐 오더컷이나 추가적인 어떤 감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어쨌든 간에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애플 입장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아무래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그 대안으로 인도에 공을 들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현재 인도 내 애플 점유율이 5%. 당장 크지 않지만 발전 속도는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 시장이 중국 대체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인도 국민 뭐 소비자 자체가 워낙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현재도 글로벌 한 3위권에서 4위권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중국과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인도 시장은 워낙 이제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중저가 시장이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200에서 3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애플은 뭐 대부분 700달러 이상 스마트폰이어서 아직은 좀 쉽진 않습니다. 다만
뭐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보면 뭐 인도 시장이 충분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뭐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애플의 의존도가 큰 국내 부품사들, 애플발 리스크라고 일종의 표현할 수 있었는데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가 최근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사실 뭐 아이폰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물론 추가적으로 부품 오더컷이나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된다고 하면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단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기대하는 거는 뭐 이번 이제 실적 발표 때도 질문이 있었지만 애플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이제 XR기가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애플 자율주행차가 25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이제 컨셉카가 공개가 되고 26년 하반기에 미국부터 출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두 제품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제 뭐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당장 이제 비전 프로는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응이 좋으면 뭐 이노텍이 또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예. 뭐 주가에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애플 자율주행차 이제 뉴스는 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또 보통 연말 연초에 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5년 하반기에 이제 컨셉카가 만들어지려면 내년 정도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뉴스가 충분히 또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뭐 글로벌 기업들은 주가도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재료 같은 것도 공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기판하고 전장 부품 등 이런 사업을 또 성장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적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일본의 이비덴이라고 하는 업체나 뭐 국내에는 삼성전기 같은 업체 다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판 쪽 업황이 생각보다는 좀 회복이 더디긴 합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회복이 더디긴 하고요. 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판 쪽은 향후 뭐 전장이나 서버나 뭐 AI나 이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기여도가 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전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자율주행자 부품으로 이노텍이 뭐 현실화된 부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카메라나 아니면 뭐 제동 장치나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관련해서 뭐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많이 있고 향후에 이제 라이다 같은 새로운 부품들이 적용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단가가 워낙 또 비싸거든요. 그렇죠. 한 개 이제 뭐 몇백만 원 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뭐 이노텍에는 뭐 25년 이후에는 충분히 실적 기여가 많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또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군요. 자,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 OLED TV도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도 낮추고 그랬는데 그 위원님께서 리포트에서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본격 실적 개선은 내년에 올 것이다. 이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이폰에 현재 이제 패널을 넣고 있다 보니까 4분기에는 이익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분과는 다르게 마진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10%를 상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적자 사업을 충분히 이제 메꿔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OLED TV 쪽 적자가 이제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좀 회복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여전히 좀 안 좋고 유럽 시장이 사실 핵심 시장인데 이쪽이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하반기는 좀 돼야 일단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부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IT 쪽, 뭐 아이패드나 태블릿, 뭐 노트북 이런 쪽 시장도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개선은 되겠지만 본격적인 수요 개선이 내년도 하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내년도의 하반기 좀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아이폰 15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이 전작 대비 24% 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4분기 흑자 전환하고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오더가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생산을 그만큼 이제 빨리 해야 되기 미리 때문에. 해놔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수요가 좋으면 거기서 추가 생산이 더 나오는 거고 수요가 안 좋으면 이제 오더 컷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약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더가 예상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4분기 흑자 전환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TV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개선이 있으면은 뭐 실적은 충분히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좀 볕들 날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아이폰 부품주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미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폰 수요 둔화가 현실화돼서 오더컷이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되면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나오면 저는 그게 이제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게 보고 오히려 있고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내년에 OLED 디스플레이가 다시 채용이 되고 뭐 내년 아이폰도 올해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뭐 비전 프로 같은 거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또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 빠지면 그때가 아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